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양시장 모두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뭐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낙폭 과대했던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큰 모멘텀이 있는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이슈적인 측면들 체크해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좀뭐 전망을 할 때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라든지 또 인플레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기류 먹구름이 여전히 이제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는데요. 섹터 단위라든지 또 뭐 업종별로는 일단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처럼 또 바닥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 단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론도 상당히 또 좋았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 모멘텀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4월달 바이오시밀러 미국 처방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섹터별 종목별 전략들 한번 다듬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0.44% 상승해서 2617포인트, 거래대금이 8.2조인데요. 뭐 평균적이네요.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하락 종목 수보다 100여 종목 이상 많았던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 87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LNF 때문에 거래대금은 7조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고, 이제 상승 종목 수, 양시장보다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 많긴 했지만, 이제 하락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좀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강했다 이렇게 좀 보긴 좀 어려웠던 그런 섹터별 흐름 장세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600억 순매도,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5천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 기관 동시 500억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들이 12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줬고요. 뭐 기관이 좀 산 부분이 좀 도드라지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2.3%. 기술주 이제 스냅 이제 폭락에 이제 연동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약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이제 흐름이 이제 굉장한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우 지수에는 또 이제 인플레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좀 모여 있기 때문에 덜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0.2% 빠졌고요. 홍콩이 0.4% 상승, 대만이 0.8% 상승, 상해 증시가 1% 상승.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플러스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좋은 어떤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라든지 뭐 우호적인 어떤 지표가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의 어떤 추세를 이제 거치면서 조금씩 기술적 반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뭐 반면에 이제 업종별로는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해 종합 증시가 그래도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여기서 좀 탈출하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원달러 환율 또 보시면 조금 이제 1달러 된 거죠. 굉장히 세게 이제 막 이격 벌어지면서 상승하는 추이에서 조금 이제 둔화되는 흐름,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도는 흐름들과 함께 외국인 수급도 빠져나가는 폭이 이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너무 크러쉬하게 밑으로 내리꽂힌다든지, 뭐 3, 4%막 지수가 급락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는 좀 당분간은 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중기적인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대외적인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참 인플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경기가 경기 꺾지 않고는
인플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하락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것인가도 또 그 실력의 한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어떤 구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투자자가 또 성공자의 어떤 반열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상승장일 때 누구나 다 벌잖아요.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근데 그 실력은 이제 이런 장세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또 이제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좋은 어떤 시장이 왔을 때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때는 공격적으로 손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보다 더 종목 중심, 기술 중심, 또 트렌드 중심으로 잘 내실을 다지면서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어떤 논리와 기준을 명확히 갖고서 버티는 것과 그냥 뭐 수동적으로 뭐 버텨봐야지 그냥 계좌 그냥 어플 삭제하고 그냥 놔둬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자발적으로 막 장기 투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력 향상이 아니라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저와의 어떤 옳은 동행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번씩 이제 투자의 현인들의 어떤 목소리 또 이야기들 좋은 어떤 문구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업종지수 차트 보죠. 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주봉 보시면 여기서 좀 지지력을 좀 보이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평 있죠. 2400, 2500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풍 내려올 수도 있는 영역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장기평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또 봉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언제든 여기서 팍 내리꽂히면서 여기 보시면 815포인트, 820포인트 내외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지력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이제 보이시는 게 하락의 추세죠. 20주선을 저항받으면서 하락을 추세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분명한 약세 흐름장,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의 중심으로 이제 이제 세게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거 보시면 11%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건 100%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에요. 카카오 게임 기술적 반등입니다. 5% 상승.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좀 제한된 상승이었던 흐름이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중장기 평선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면 오늘 2차전지가 좀 약했는데 LNF가 5% 빠졌죠. 갖고 있던 자사주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장 증설하는 데 쓰겠다 뭐 요거죠. 그래서 그게 2,000억 넘는 규모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매물이 나온 어떤 부분들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첨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동아기업 이런 것들, 대주전자질에 5% 빠졌네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수급적 요인으로 센티상 같이 그냥 밀린 것 같아요. 패시브하게 돌아다니는 자금들에 의해서 이제 빠진 거라 볼 수 있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그런 흐름에서 2.7% 밀린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는 이제 플러스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 이제 피아트하고 크라이슬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 거기랑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배터리 공장 만들겠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예, 리포팅 한번 보죠.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1.63조 원을 이제 투자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51%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해서 사실 삼성 SDI가 이제 어떤 설비 투자에 조금 보수적이었죠. 예, 수익성 중심의 어떤 전략들을 펴는 대표적인 배터리 사다 보니까 사실 보수적인 어떤 설비 투자로 경쟁사 대비 성장 측면에서 좀 할인을 받았던 측면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줄어들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스텔란시스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공시 낸 거는 이제 확정돼서 이제 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내용이다. 삼성 SDI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명확한 어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죠. 오늘 바이오가 좋았는데 삼성 바이오가 2.8% 상승했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이 강했죠.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5% 상승하면서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이걸 빠르게 이제 돌파를 시키는 게 일단 매물을 홀딩 물량으로 바꾸는 이제 방법이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에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이 라인의 어떤 매물이 저항의 매물로 되는 거죠. 올라오면 팔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그때 팔 걸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악성 매물로 이제 변모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결국은 저항의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성 매물이 되기 때문에 악성 매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올라와 버리면 그냥 들고 있어 봐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매물화 되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느릿느릿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 악성 매물이 화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주식의 어떤 원리상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셀트론 그룹주도 빠르게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와야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셀트론 그룹이 좋았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4.3% 상승했고 셀트론 제약도 3.5% 상승했습니다. 오늘 게임과 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고 또 몇몇 반도체 기업들도 좋았어요. 심텍이라든지 TCK 이런 기업들도 뭐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시세를 보여줬고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이제 오늘 한국 항공우주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우주업체 AP위성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세테렉아이 이런 기업들도 플러스 흐름을 냈고요. LIG 넥스원도 역시나 5% 상승 흐름, 하나시스템이 2%. 요건 좀 UAM에 좀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의 어떤 추이랑은 좀 다르게 또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ST팜도 3.9% 상승하면서 여기 중장기 지지라인을 좀 다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2% 상승하면서 점점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한미약품도 중장기 평선 지지받고 올라서는 형태, 그리고 유한양행도 한미약품 유한양행은 뭐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죠. 중장기 이평선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전반으로 이제 점차 센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동시소매수 한번 보죠. 오늘 LG이노텍이 6.3%. 와, 이거 진짜 세네요. 하여튼 뭐 요 부근 지금 저점을 다시 또 높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나란히 400억대씩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줬고
또 이제 우주항공 현재 뭐 신고가는 대장주죠. 예, 한국항공우주 300억 들어오면서 5% 상승. 이수페타지스 같은 또 이제 기판주들 또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들 내고 있고, 해성디스도 기판이죠. 7.9% 상승. 여전히 신고가의 영역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바이오 게임주들이 장악을 하는 모습 중에서 심텍, ISC 같은 또 DDR5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과 함께 강세를 띠는 형태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쪽이 게임까지 이런 주요 종목들이 또 수급과 함께 좋은 어떤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셀트리온 소식부터 전달드리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전체 바이오 센티멘탈 이제 분위기를 확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 그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사인데요. 요거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어제 이제 그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셀트론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그 공급 계약 1,600억 정도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부분은 아바스틴 아직 이제 허가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특허권이 합의가 되면서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그 이제 시밀러가 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CTP16이 이제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이 맺어졌다는 게 실적이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읽혔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신약에 대한 뭔가 좀 나오거나 이거는 지금 좀 요원하잖아요. 굉장히 좀 먼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업 자체인 이제 시밀러 사업에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서 매출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뭐 두 번째 모멘텀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이제 드려왔고, 실적이 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아바스틴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고농도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유럽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내년도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출시 그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로서 주가의 반등을 노리고 또 이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어떤 분석 기사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제 주가 어떤 턴들,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작년 초부터 계속 이제 밀리는 흐름이었고, 어쨌든 시장 꺾이기 전부터 밀렸고, 시장이 돌아서기 전부터 가장 먼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이 아마 바이오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시작점이 셀트리온 그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많이 빠졌고, 또 이제 턴 자체도 아마 이제 가장 선행성을 지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램시마는 굉장히 지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램시마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아바스틴까지 이제 출격을 하면 일단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는 이제 그래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보다는 사실 침투율이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쪽보다는 경쟁의 어떤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는, 강도가 강하지 않은 쪽이라는 게 아바스틴 쪽이 그런 게 조금 이제 매출을 올릴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출격해가지고 이제 매출 첫 번째, 두 번째 뭐 한두 달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확 밀어붙여가지고 막 점유율 한 2, 3% 튀어버리면 제가 볼 땐 막 10%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고, 사실 뭐 허주마 같은 경우는 초반에도 뭐 0.1% 이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몇 달 보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더 후발주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점유율에도 좀 역전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바스틴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안에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이제 이번 계약이 시작으로 6월 말 안짝으로 한 번 더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아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은 좀 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이제 주가 급등으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 품목하고 또 나오지 않은 CTP16을 미리 공급하는 게 주목이 된다. 연내 시판 승인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셀트로는 작년 한국 식약처, 미국 식약처, 그리고 유럽의 의약품청에 CTP16의 시판 승인을 이제 신청했다. 어쨌든 특허권 다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요. 뭐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분기부터 셀트론의 실적 회복을 점치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데다가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직판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수익성도 좀 높이는 흐름이 좀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트룩시마 수율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이제 SC 제형 같은 고마진 제품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은 1820억, 1분기 1400억 대비 한 30%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컨센이 현재 잡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스틴이 그래도 이제 마진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1분기는 엄청난 또 어닝 쇼크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제 4차 하락 파동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됐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치료제가 예상보다 잘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 개발비라든지 또 지금 뭐 임상을 중단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3상을 하고 있는 그 칵테일 치료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이익단으로 부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셈인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그만큼 낮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다 뭐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국내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던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삭 주저앉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는 얻은 게 별로 없었다. 상징적으로 또 이제 기술력을 이제 드러내긴 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성과를 낸 건 아니었죠, 사실. 일단 1분기는 그 진단키트 쪽에 대한 매출이 들어가면서 마진이 굉장히 낮았고요. 또 이제 뭐 경쟁사기도 했던 산도즈사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매각 전 재고 정리를 위한 단가 할인에 맞서서 이제 뭐 경쟁 때문에 마진을 좀 축소시켰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익성 하락의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2분기부터는 그런 요인들이 좀 사라지면서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증권가의 어떤 전망이고요. 자사주 매입을 지금 3차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바이오 섹터는 셀트리온 그룹이 살아나야 이제 분위기가 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상승은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월달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 처방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론은 이제 인플렉트라 램시마죠. 램시마가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올리면서 거의 한 30%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오리지널 이제 점유율이 62%고요. 그리고 리툭시마 이제 쪽은 뭐 거의 뭐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트룩시마가 그래도 점유율을 좁히고 있네요. 루시엔스 화이자 거하고 점유율을 좀 좁히고 있고 전월비 대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덜 빠졌네요. 트룩시마가. 그렇죠? 지금 점유율은 27.5%, 오리지널 거는 36.5%, 그리고 화이자의 루시엔스 거는 34.4%. 그래서 점유율을 조금씩 그래도 상승 추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다음 이제 트러스트주맙 쪽은 허셉틴이 21%, 그리고 칸진티,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암젠 거죠.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셀트론 이제 허주마는 2% 점유율이 잘 안 늘어납니다. 온트루잔트
삼성바이오에피스 거에 역전당했어요. 점유율이. 예, 삼성바이오에피스 거가 3.2%입니다. 그래서 허주마가 조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바스틴 거는 지금 아바스틴 오리지널 점유율이 와 22%까지 내려갔네요. 예. 엠바시 이제 암젠 거가 45%, 예. 지라베브 화이자 거가 31.7%. 여기에 이제 셀트론이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항암제 계열이 워낙 이제 침투율이 빠를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셀트론 그룹이 이제 예전에도 밝혔었죠. 아바스틴은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가지고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도 좀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분석하기로, 다올 투자증권 분석하기로, 일단은 뭐 셀트론 인플렉트라가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28%가 올라오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록시마 쪽은 화이저 루시엔스와 MS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고, 가격이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쨌든 그 아바스틴 쪽 좀 기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비롯해서 또 이제 뭐 SNS, 뭐 스냅챗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예상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비슷한 이제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도 뭐 여지없이 올해 초부터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게 뭐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는 뭐 밸류에이션 뭐 최저 수준으로 계속 경신하면서 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속 확장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뭐 성장을 안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국내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 그 둔화, 성장률에 약간 둔화는 나타날 수 있어요. 분기 단위로는. 근데 연간 단위로는 뭐 계속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 최하단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낮은 좋은 기회 구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과거 케이스를 상기해보면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고점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뒤 수익화 시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왔던 점을 기억해보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점 피크를 형성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저점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은 좀 뭐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신규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형성되는 거니까 실적은. 저점은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한 게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퍼 단으로도 역사적으로 이제 따져볼 때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동사의 PBR 밸류에이션은 상장 이후 최저 수준, 상장 이후 이제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빠질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투자의 어떤 심리라는 게 결국 이런 뭐 숫자적인 거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또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 단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발생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코로나 때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PBR 단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시장 눈높이 대비 실적 추정치 하향 가능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두 번째, 대외 변수와 무관하게 연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 위주로,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분기 단위로는 이제 둔화될 수 있지만 연간 단위로는 계속 성장, 실적적인 부분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량주 위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거기 이제 네이버가 가장 적합한 종목일 것이다.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는 제일기획은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고 또 제가 또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언급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이버는 분명히 이제 굉장한 낮은 밸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은 뭐 확실하죠. PBR로는 상장 이후 최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 때 이제 12개월 포워드 PE 수준을 보면 코로나 때 요 정도까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그 금방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죠. 30배 언저리 정도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20 후반대 30 내외 정도가 퍼밸류 코로나 때였는데 그보다 더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할인율이 좀 더 붙을 수 있죠 네이버보다. 왜냐면 이제 자회사 상장을 했으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이제 또 상장할 예정인 카카오 뭐 엔터테인먼트.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이버보단 밸류가 낮게 책정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이제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들 따져볼 때 뭐 네이버보다 더 높다면 뭐 할인율을 그렇게 안 매겨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메리트 있는 지점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 바로 우주항공 업종입니다. 누리호 발사 2차 발사가 이제 6월 15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위성을 싣고 이제 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모멘텀적으로 클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제 8월 달에 있는 달 탐사선 발사까지의 어떤 모멘텀을 요때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엔 보완을 해가지고 완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발사 예정일을 6월 15일로 확정을 했다고 오늘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제 확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상 등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23일, 이제 일주일 정도 후까지로 이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굉장히 좀 확률 높고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이제 전략을 이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연말 연초에 말씀드릴 때도 우주항공은 꼭 빼놓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탑픽권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리포트 하나 조금 더 볼게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산업 리포트로 나왔는데 제목이 터널에서 방향 잡기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하반기 전망 자료를 이제 좀 길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체크해드릴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합계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때요. 코로나 때가 대략 한 요때, 뭐 한 8, 9%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모멘텀을 받으면서 한 14%, 15%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이제 시장이 된 거죠. IT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이제 비중이 계속 축소됐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지금 뭐 거의 코로나 때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거의. 그렇죠? 9%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거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어떤 파이프라인 체력들, 뭐 이익 체력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이 뭐 그냥 빠꾸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뭐 유지됐거나 이제 올라간 기업들일 텐데 뭐 기술 이전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다. 뭐 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지표로도 한번 바닥권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들 있잖아요. 현금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냐? 캐시 멀티플이라고 이제 측정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역대 최고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모멘텀 받았을 때 보시면 7, 8배 정도 됐던 게 지금 뭐 4배 수준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역대급으로 내려왔네요. 코로나 때만큼.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여러 어떤 지표들을 뭐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코로나 때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대부분이. 아까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의 비중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바이오 업종의 바닥권 시그널,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는 우리 신호로서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바이오 업종이 좀 뭐 침체된 하락하는 어떤 이 흐름 과정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도 R&D를 이렇게 늘리고 R&D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바이오 업종이 돌아섰을 때 아마 이제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은 한미약품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제약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통 제약사들이 뭐 그냥 이제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그냥 약 뭐 제네릭 팔고 이런 것들 이제 일반 의약품 팔고 하는데 이제 뭐 딱 젖어 있을 때 연구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해냈잖아요. 몇 조 원짜리를.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 언젠가는 또 성과를 냅니다. 이런 R&D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국내 주요 바이오텍 R&D 비용 현황을 볼 때 시가총액 대비 R&D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들을 이렇게 좀 표로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위쪽에 있는 기업들이 R&D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시총이 높은 기업인데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R&D 비용을 적게 쓰니까 조금 뭐랄까 포텐셜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높게 있는 기업들이 R&D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포텐의 가능성,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절대 비교는 오류 있으나 참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에이벨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제넥신, 네오이문텍, 메드벡토, 올릭스, 브릿지바이오, 파맵신, 그리고 오스코텍, 지시셀 뭐 이 정도 수준이 뭐 R&D 비용을 좀 쓰는 기업들에 포함되어 있고 시총은 낮은데 R&D 비용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여기에 좀 있네요. 그렇죠? 파맵신, 브릿지바이오, 뭐 올릭스 같은 기업들, 뭐 앱크론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요 정도 수준. 그래서 R&D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 이슈 체크까지 마감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과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상향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사실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의 추세가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업종 섹터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슈팅이 날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돼요. 해성 DS처럼 이렇게 중장기 평선을 지지받고 우상향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ISC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고 동진세미킴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평선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슈팅을 빵빵 내면서 레벨업 치고 또 이제 실적과 함께 이제 동반 성장 스토리를 쓰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분명히 있는 최근의 흐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쪽도 이제 점차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온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들과 함께 또 이제 이벤트적인 측면의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6월 15일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종목들을 뭐 장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시세가 발현한다면 그때 팔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낮은 레벨로 갔을 때 다시 사고 하는 전략들을 펴는 게 더 현명하죠, 사실. 그래서 이벤트적인 건 이벤트적인 어떤 전략대로 하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물량을 모아 나간다든지 중장기 입형까지 조정받을 때
뭐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다른 전략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시장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